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제 트럼프 취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인데 앞에서 잠깐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관세 장벽이 또 물가를 이제 자극할 염려 있습니다만 또 그거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미국 대선 직전 직후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막 있었잖아요. 수혜주 피해주. 예를 들어서 뭐 2차 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였고 친환경 이런 것도 피해주었고 전통적 에너지는 수혜주였고 이런 흐름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똑같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치적으로 시장을 연결시켜서 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재정을 쓸 거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그렇죠, 거다. 그렇죠. 또는 재정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재정을 많이 쓴다면 시장은 오히려 많이 오르죠. 어떤 유동성 효과로요? 아닙니다. GDP 대비해서 얼마나 재정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은 많이 오릅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일으켜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률이에요. 1947년부터 2024년까지. 즉 가장 재정 적자가 적을 때가 가장 적게 오르고요. 가장 재정 적자가 높을 때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결국 이제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국은 돈을 많이 쓰는 거냐 안 쓰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갈 거면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게 아니고요.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경제가 좋을 거고 경제가 좋을 거면 기업 이익이 좋을 거고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평균으로 놓고 보면 보통 그 선거가 일어나면 네.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보통은 1월 20일 이 이너거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취임식 네. 날까지는 장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이 들어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쉽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5%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또 급격하게 오르죠. 저건 이제 뭐 과거 평균으로 봤을 평균으로 때요. 봤었을 네. 때. 그죠? 그래서 1932년부터 2020년 평균입니다, 저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든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서 계산하면 내년 1월 20일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1월 20일부터 뭐 4월 말까지 5월 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상반기 좋고 하반기 나빠질 거다. 뭐 보통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냥 S&P 500만 사서 모아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의 수익률이 아마 10%대 후반 이상 나올 거예요. 잘하면 20%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S&P 500만 놓고 보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워낙 기업에 오리엔트된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마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AI 사이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이퀄 AI입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냐 뭐 고유 에너지냐, 뭐 자동차 산업이냐, 뭐 등등등을 다 떠나서 어떤 산업이든 간에 그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미국을 아메리카 그레이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생산성의 끝판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그렇죠,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AI. 그래서 그게 IT 산업.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 산업.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산업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AI와 연결이 많이 되는 에너지 산업. 그게 신재생 에너지일 수도 있고 네. 원자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유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효율이 좋게 하는 애들.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그 중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을 보라. 다 이거네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어떤 산업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AI고 그 AI와 연결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어느 산업이든 간에 나온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치폴레 아까 치폴레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치폴레에다가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면 AI가 받아요. 예. 주문을 다 받아줘. 굉장히 편하게 네.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회사가 사운드하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아직도 적자야. 그렇지만 이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폴레 생산성 끝판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서비스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쓰고 또 어떤 기업들이 쓰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게 AI로서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또는 나중에 전기차가 나와서 FSD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기차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럼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뭐 피해주, 수혜주 이걸 골라내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번 사이클은 AI다. 그럼 이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이 어디냐? 그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높아지는 데가 어디냐? 여기만 초점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이제 주도하는 기업. 근데 그 기저에서는 AI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네. 사운드 하운드나 뭐 팔란티어 이제 일례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디 가도 빠지질 않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뭐 XAI도 그렇고 뉴럴링크도 그렇고 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테슬라가 미국 대선 직후에 거의 2배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기업이 한 달 반 만에 2배 급등. 어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160불대 떨어졌다가 네, 거기가 바닥이었네. 예, 그게 이제 튀기 시작해서 200불을 딱 뚫기 시작했었을 네, 때가 네. 어떻게 보면 바잉 타임이죠. 그게 100% 딱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이 회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AI 관련된 또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의 끝판왕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거의 3.5조 달러, 3.6조 달러, 예,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애플, 구글, 뭐 대부분 이런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글, 아마존, 아무튼 어쨌든 3조 달러 수준. 예, 예. 자, 그러면 테슬라는 이번에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얼마였냐면 0.8조 달러. 네네네. 1조 달러 안 됐었죠.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봤자 2조 달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질어질한 금액이긴 한데.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뭐 어느 정도로 이 AI 산업에서 선도주자가 될지, 예. 어느 정도로 이익을 벌어들일지, 매출을 창출할지, 이건 답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벌써 벌어들이는 회사와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떠냐라는 느낌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글쎄요. 네. 이미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한 회사라는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뭐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팔란티어 이런 것도 뭐 거의 우주로 날아가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구하기 참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든 팔란티어든 뭐 대표적인 AI 관련된 기업들의 네. PR은 100배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요. 100배, 어지러지한 200배 거죠. 뭐. 이렇단 말이죠. 과거 인터넷 사이클 때 사람들이 네. PR이 100배 평균으로 가면 비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못 쫓아왔을 때 얘긴데 지금 계산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영업 마진율 네. 또는 매출 증가율 네. 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요. 예. 그래서 이게 40%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증가율이 40%고 네. 영업 마진율은 빵이라고 칩시다. 네. 그래도 두 개 더하면 40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업의 PSR 매출 대비해서 보통 몇 배까지 갈 수 있냐 했을 때 10배. 이런 계산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의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PSR이 높으면 15배 정도 되거든요. 뭐 20배까지 간 건 아직 못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또는 매출 증가율에서 100%가 넘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 영업 마진율 여기에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 그래서 PSR이 10배다 하더라도 안 비싼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이 떨어져서 갑자기 매출 증가율이 빵이 됐다. 그럼 애플로 칩시다. 네.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0이다. 근데 마진율은 40%다. 그럼 PSR 10배 이상으로 못 간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결국은 우리는 얼마나 성장과 마진이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절대적인 비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 사이클의 지금 앞으로의 성장 속도로 얘기하자면 네. 그냥 전체 산업 자체가 연간 40%에서 55%씩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2027년 말까지 최소. 그러니까 AI 산업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PSR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PSR은 미니멈 10배라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서 네. 살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안 그러면은 못 삽니다. 예. 뭐 로켓랩 같은 케이스, 이게 우주항공이죠.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게 로켓랩이란 말이에요. 예. 이 회사 아직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적자란 말이에요. 이익이. 예. 저희는 보통 적자 기업을 투자를 안 하는데 예.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적자이지만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을 거다. 그러면서 PSR이 10배라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게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게 편하냐면 예. 그래도 기업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 새로운 산업에서 돈은 못 벌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늘고 있는 기업. 그렇게 했을 때 PSR을 몇 배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나 뭐 로켓랩 같은 이런 우주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은 높은데 영업 마진율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익을 언제 낼지 모르는. 그렇죠. 저는 가장 편할 때가 이익이 플러스 될 때. 근데 여전히 성장성이 높을 때. 테슬라가 2019년에 영업이익 플러스 전환한 게 2019년 3, 4분기예요. 네.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20배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 사도 안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 보여서 그 이후에는 사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핵심은 이익이 흑자 전환하느냐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느냐, 그렇죠. 고성장을 거듭하느냐.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주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죠. 물론 사상 최고치 갔다가 뭐 한 130달러대 뭐 이렇게 좀 초반으로 내려온 거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뭐 이상한 게 뭐 감지된 게 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AI 사이클에 있어서 네. 먼저 하드웨어였어요. 그죠? 하드웨어를 가장 대표적으로 까는 기업이 엔비디아.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었던 게
벌써 이미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하. 그러면서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 그죠? 또 팔란티어 같은 종목은 급등. 뭐 앱 러빙 같은 서비스 업체 주가가 급등.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가니까 하드웨어가 쉬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미 하드웨어를 다 깔았느냐? AI 사이클에 있어서.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과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ETF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마진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AI가 들어오면서 가장 좋아지는 업종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반도체는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네네. 그죠?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보는 ETF는 IGV라는 게 있어요. IGV를 보시면 과거에 제가 AI 사이클이 지금 진행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이클이 뭐라 그랬죠? 인터넷 사이클. 예. 자, 인터넷에 하드웨어를 까는 기간이 언제냐면 95년부터 2000년.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왕창 들어왔던 시기는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2021년. 예. 요 11년이란 말이죠. 嗯 그래서 그때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얼마나 올랐느냐 한번 보시면 2011년부터 2022년의 고점, 2021년의 고점까지 평균적으로 보시면 937% 올랐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예. 연복리로 계산하면 28.5%야. 어. 10년 연속. 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봉우리까지. 그죠?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들어오고 있는 게 AI의 소프트웨어의 상승률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 현재 진행형. 이제 2년이 됐는데 135%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년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60%가 넘는 거죠. 훨씬 더 가파르게. 2배죠. 예. 이게 재밌는 게 예. 과거에 들어오던 인터넷 사이클의 길이와 속도로 봤었을 때 요번 사이클은 길이가 3분의 1. 훨씬 더 속도는 빠르게. 3배. 짧고 굵게. 예. 자, 그러면 요때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만큼 또 소프트웨어가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예. 아주 짧은 기간에 900%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본부장님이 한 최소한 3년은 더 간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죠? 소프트웨어가 가는데,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럼 쉬냐? 끝났냐? 예. 아니죠. 한번 보시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똑같은 기간에 어떻게 됐었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13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것도 10년이 안 되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900%.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오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지수도 900% 올랐다. 무엇을 의미하죠? 인터넷 사이클이 인터넷 오브 띵스 사이클로 변해갔지만 네. 여전히 하드웨어도 같이 필요했다. 소프트웨어만 가고 뭐 하드웨어는 더 이상의 어떤 뭐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도 아니니 같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또 오른쪽 끝을 보시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 IGB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았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더 많이 올라왔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쉬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IGB는 135%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45%예요. 더 피크로 계산하면 거의 170%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먼저 간 거지. 두 개 같이 가는데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같이 가는데 아하. 그냥 엎치락 뒤치락인 거지. 아. 이제 하드웨어 끝, 소프트웨어 시작 이게 아니고 하드웨어 먼저 땡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땡겨.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드웨어 땡겨.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땡겨. 이런 식일 거라는 거죠. 아하.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또 약간 이제 뒷서거니 그럼 끝났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죠. 저의 생각은 예. 이 IoT 시대의 상승률을 돌파를 하고 끝나겠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트렌드니까 AI 시대는. 900% 올랐고 네. 지금까지 150% 올랐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음. 요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고점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고 끝나겠죠. 근데 앞에서도 그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단순히 그때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홀딩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가고 얼마 갔다가 조정받고 이거는 알 수 없으나 모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 종목인 엔비디아와 가장 대표적인 요즘의 소프트웨어 종목인 테슬라가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명쾌해집니다. 네. AI 시대. 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 관련주 역시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들. AI를 통해서 더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플러스. 소비주 중에서도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역시나 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요. 아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네. 해서 거의 유안타 증권을 먹여 살리고 계시는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